마이크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여름 차가운데 많은 분들이 자리에 와주셨어요. 그만큼 경인지역 폐방송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리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론연대와 경인지역 새방송 청사준비위원회 그리고 전국 언론노동조합이 공동 유치하는 경인지역 새방송 허가 추천 지원 진단가 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경남대학교 신촌학교의 정승민 교수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두 분 선생님의 발제와 6분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우선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선생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발제를 맡아주실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의 김선윤 교수님, 맡아주실 경기 미디어언론 시민연합 이주연 성지장님, 토론하실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연대 이은주 집행위원장님, 이상훈 변호사님, 열린우리당의 문병호 국회의원님, 서울대학교 박종수 교수님, 고양시민회 최태봉 국무대표님, 한국연대 양문석 사무처장, 많은 분들이 오늘 이 토론에 좋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주최직을 대신해서 오늘 발제와 토론 맡아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인지역이 방송이 전파가 될 수 벌써 2년하고 세월이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지역사회에 커뮤니케이션 기구가 없어졌다는 것, 정신국이 없어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 경인지역 방송을 통해서 아주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연히 인하대학교에 가서 교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경인방송이 없어지고 나니까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뭐냐 했더니 지역사회의 아젠다가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여론으로 형성되지도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방송사가 있을 때는 마치 물과 공기처럼 우리가 그 존재의 필요성과 소중함을 모르듯이 막상 없으니까 지역사회에서 아젠다 세팅도 안 되고 그 아젠다가 지역사회에서 여론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아주 몸소 느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국을 하나 만들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일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 지역에서는 주민들한테는 산소와 같은 그런 중요한 에너지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경인지역의 방송이 하루빨리 주민들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그만 허가 추천이 지연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왜 이런 허가 추천 지연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원인이 뭔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되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발제하신 선생님한테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발제 시간을 드리고요. 토론하신 선생님한테 한 10분 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의응답이라든지 또 플로어에서 좋은 말씀 듣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의 김소중 교수께서 경인지역 새 방송학과 추천 지원의 책임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사회자께서 말씀할 때 왜 있는 그냥 한식 사회가 있느냐 이게 좀
실제로 필요한 건 의원님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2008년에 우연치 않게도 이 고민을 시작했던 경인방송에 몇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다른 이제 독특하신 많은 분들만큼 같이 하지 못했지만, 꾸준히 잘 안 됩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보아오면서, 이런저런 논리적인 논의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무엇보다 제일 안타까운 거는 그런 거였습니다. 다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2년인데, 한 2년간에 걸쳐 2년 좀 넘게 이렇게 버틸까라는 게 매매 사실은 오래했죠. 뭐 그렇게 강력하게 투쟁을 하지만 희망을 더하기 그럴 것 같은데, 2년 가까이를 넘게 지금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옆에서 보는 사람으로서 감정적으로 일단 안타깝고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그거는 바로 이 지향하는 마음.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는 이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지향하는 가치가 떳떳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그 고경인방송의 모습으로서 일을 해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하고 매기가 있는 게 아닌가. 그게 힘을, 버티는 힘을 갖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제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현재도 이런저런 객관적인 조건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논리적인 내용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말하자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리적인 주장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현실은 안 보인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얘기가 조금 막 빙 논리라는 것 같아서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다시 말하면 현재 허가 추천을 안 하고 있는데 허가 추천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정말 허가 추천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수많은 인원, 말하자면 한 200여 명의 나라를 희망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2년 동안 이렇게 지켜왔던 경인지역의 한 300여 개의 시민단체들의 그 열망과 그 사람들의 기대와 그 사람들의 노력,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만큼 중요한 문제니까 하는 거에 대해서 방송위원회 위원들이 정말 고민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발전주면 제가 생각하는 감정이었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대로 나타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일 먼저 지금 당장에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저는 아는데 해법을 한말 하고 해서 끝나는데 앞에서 과거의 얘기들을 조금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전제를 하고 말씀 좀 드리자면, 시간을 많이 주는데 저는 시간을 많이 쓸 생각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신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요. 경기 인천 지역의 시청자들이 과연 지금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경인방송의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느끼고 안타까워할까? 솔직히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는 제가 보기에는 잘 못 느끼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저는 우리 사회 전체가 지역방송을 지역방송답게 존재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평온 방송 정책이 없었다. 그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잘못된 방송 정책의 결과 나타나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나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원료적인 측면에서 경영적인 방송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고민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들이 지난 2년간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지난 뒤에 방송위원들은 서운하게 한 점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결단을 내려서 진행을 시킨 겁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문턱에 와가지고 다 알다시피 백성암 개정의 스파이 의혹권 때문에 또 문턱에서 지금 시간을 허송세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방송위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의 경인 지역의 방송사업을 할 수 있는 전투가 있고, 요걸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선정했는데 일이 하나 터져서 확정을 내기 어려우니까 좀 뒤로 좀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따져보자, 이럴 만한 문제인가, 아니면 경인 지역의 사업자 선정이라는 게 어떤
우리 사회에서 상인들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는 그걸 안 보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인방송이 전파한 이유, 고경인방송이 결국 제어와 추천을 받지 못한 이유가 단순히 정말로 그 당시에 방송위원회가 세 가지 이유를 내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발전을 정하는 것처럼 사업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방송식 사연을 불이행했다든가 협찬 및 광고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든가 또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안 보인다 이런 이유를 했는데 정말 그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배경이 되는 우리 사회 지역방송 정책의 모순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SBS를 중심으로 지역방송이 네트워크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인방송은 그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래서 경인방송은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고민했다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수도권 제2민방을 보이지 않게 지향을 했고 그 지향한 결과적으로는 광고나 수익에서 또 시청률에서 당연히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성적인 재정 국가를 갖고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누가 사업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객관적인 조건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당연히 경인방송 구성원들이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얘기하는 바람직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는 하는 중요한 고민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것과 못지않게 사실은 결국 정파가 됐던 이유, 정파가 되는 과정에서 제2민방을 꿈꾸는 경인방송의 지향점이 잘못됐다는 내부 반성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ITV 개혁위원회를 만들었고 그 개혁위원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고익적 민영방송이라는 개념을 내세웠고 그 고익적 민영방송이 정말로 공익이 돼서 민영이 말이 되느냐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논리적인 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그런 게 성립 가능하겠느냐라는 현실론까지 다양한 비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말하자면 비논리가 됐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 지탱해오는 힘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고익적 민영방송을 논리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핵심은 제가 발전을 써놓은 것처럼 고익적 민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지역에 충실하고 언론다운 언론이고 방송다운 방송이 만들자. 그런데 그게 경인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방송이니까 그럼 경인지역에서 바로 그런 의미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송의 모습은 뭐냐라고 하면 나온 결론이 결국 사적 이익 추구에 모입하는 방송이고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거는 돈 내는 방송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한 결과로 고익적 민영 방송이 나왔다. 근데 이걸 갖다가 무슨 논리적으로 따라서 공익과 민영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몰이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보기에 그 몰이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구경인방송의 경영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정적자는 결과적으로 방송위원회가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냥 정파, 즉 제어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을 거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제어가 안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 무슨 고민이 있었는가 진짜 중요한 핵심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경인방송의 구성원이 계약위원회를 해서 중요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유구조 개편 과정과 그 다음에 경영과 편성 과정을 지금과 달리하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그 핵심이 결과적으로는 다른 말로 하면 시민주 같은 것들을 끌어들인다든가 또 비영리 법인의 자투자를 갖다가 끌어들인다는 하나 문제였고 또 하나는 편성에서 지역민과 같이 하겠다 이런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뒤에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저는 사실상 경인방송이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방송을 새로 설립하는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에 던진 저는 영향이 있다, 충격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또는 그 이후에 다른 방송사들의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 모든 사업자들이 시민과 같이 하는 방송을 만들겠다. 편성을 그렇게 하겠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 그걸로 더 까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시민주를 갖다가 모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신을 까고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사회에 경인방송의 경인방송의 구성원들은 힘겹게 살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 가치가 또 하나의 가치로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사회적인 의미를 갖는 역사 이력을 올라보면 당연히 현 경인 지역 내에서 새로운 모델의 사업자 선정을 해야 마땅하다는 게 전 시대적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늦춰지긴 했지만 한편에서 본다면 사업자 선정에 뛰어들려고 하는 의미 있는 그런 주체들의 준비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이런 것들이 어울리면서 좀 어렵게 2005년에 9월달에 새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했고 그리고 그 결과 진행이 돼서 2006년 초에 새 사업자 선정 2006년에 새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진 거죠. 2006년 봄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뭐 제가 자세히 얘기할 시간은 없지만 아시다시피 한 번 사업자 공모를 했다가 선정 과정을 거치면서 무산되고 다시 하고 하는 지리한 싸움에 지리한 경과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리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는 뭐 이쪽에다가 사업자 선정까지 가져야 쭉 써봤는데 그거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방송위원회가 밝힌 표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쪽에 뭐라고 했냐면 2005년 9월 7일날 방송위원회가 허가 추천 기본 조치를 밝히면서 경인지역 시청자의 알 권리와 방송 시청권을 보장하여 시청자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경인지역의 신규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허가 추천하기로 합니다. 하여튼 시청자의 권익과 그 다음에 정파 상태가 배치된다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방송위원회가 인식하고 있는 거다. 이 표만 들고 오는 이런 얘기죠. 그런데 더불어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게 방송 사업자로서의 공적 책임, 경인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 지역방송의 활성화 등 방송 정책 목표 실현이 가능한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래 뭐 지역성, 공익성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조금은 이전과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청자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얘기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역방송도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들 그런 와중에 제가 찾아낸 표현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송의 고익성 실현이 가능한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는 이제까지 지역방송에서 우리가 보아온 사업자들의 실현하고 있는 모델은 결코 지역방송으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런 거죠. 따라서 그 이후의 선정 과정에서 기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나 평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모델이라고 하는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사실 반영됩니다. 사업자 선정할 때는 실천표가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두 번째에서 두 사업자가 연결했는데 거기서 현재 사업자로 선정된 허가 추천을 못 받았지만 선정된 현재 경인방송이 점수를 많이 받은 단단 많이 받은 부분이 다 이전까지는 거의 비슷한 점수를 받는 수상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 부분의 차이를 갖다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거를 인정했다라는 거. 이게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고 있고 따라서 이 가치를 우리가 실현하냐 실현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경인방송 새로운 경인방송의 허가 추천의 문제의 의미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형식 논리로 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겠다라는 것 이런 방송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방송위원회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에 구경인방송의 경영진들이 행정소송을 내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시청자의 권익을 위해서 정파 상태를 계속 가져가는 건 시청자 권익을 가져가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또다시 이게 벌들이 되어 있는 한 상황, 이 상황이 정파 상태를 계속 가지고 가려는 것, 그래서 시청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감수할 만큼의 중요한 상황이고 풀 수 없는 과정인가 하는 게 이제 결국 현재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논의 출발점이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이제 지금 8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백성화 회장의 스파이설과 방송 허가 추천을 지었는데,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백성화 회장에 대한 스파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근데 방송위원회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기 참 재밌습니다. 왜냐면 내용도 재밌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건 10월 31일 날 이게 통화가 됐습니다. 11월 1일 날 이제 아마 백 회장이 신현덕 전 공동대표를 명예훼손할 거라고 있습니다. 11월 2일 날 신 대표하고 백성환 대표가 다 물러나서 이렇게 11월 3일 날 방송이 전에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면 조급한 생각은 없다. 조급한 생각은 없다라고 아예 딱 말을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일정에 대해서 일정에 맞아 틀을 잡아버리고 발표되고 이틀 만에 그런 판단을 정말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하튼가 그러고 난 다음에 뒤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방송위가 자체조사도 하겠지만 이랬는데 자체조사를 뭘 했는가? 최근까지 아마 창준이 대표들이 가서 자체조사 결과가 어땠다라고 하는 걸 들은 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위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접근해 들어갈 때 어떻게 표현했어야 한다면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백성화 회장 개인의 스파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 지역의 시청자의 권익과 전파의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거나 아니면 시청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겠다. 이런 표현을 했어야 마땅한 거죠. 이게 방송정책 주무기관에서 방송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 방송위원회는 이 문제가 터졌을 때부터 접근하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생각은 의도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판단인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창조인조에 가서 만나는 거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파이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방송에서 별로 문제 없다. 내부적 결정은 초과시, 제주시의 초과지분 거는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방송에 지금 확실한 방침을 못 정하는 시간을 가고 있다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거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이제 공식적으로 스파이건이 문제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스파이건에 관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하는 걸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그 방송법에 따르면요 13조에 결격사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결격사유에는 뭐 대신 결격사유도 있고 대표 결격사유도 있고 편성하는 편성 책임자 결격사유 이런 것도 있는데 그중에 13조 상황에 5호에 보면 쭉 돼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제가 정리해놨거든요. 이제 형법 제87조에 90조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이걸 해석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형법의 해당 조항에서 유죄가 확정이 되면 대주주가 대표가 될 수 없다. 또 방송 편성 책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안타깝게도 사실은 간첩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101조를 가면 예비 의무 선동죄라는 게 있는데 이게 13조 3월 5호에 101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비 의무 선동죄를 거꾸로 해석해 들어가면 바로 간첩죄 98조에 해당되는 부분의 예비 의무 선동죄 이 부분을 갖다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방송법은 만약 백성화 회장이 혹여나 스파이라고 하면 유죄가 확정이 되거나 또는 유죄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방송법에 따라서 모든 방송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만약에 백성화 회장이 스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치러되면 전혀 다른 상황에서 다시 또 사업자 문제가 진행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신현덕 공동대표가 백성화 회장이 스파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발하는 것 치면은 그래서 백성화 회장이 유죄라는 얘기다. 이런 결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사회는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설사 99.9% 그럴 가능성이 있어도 그건 무죄를 전제를 하고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된다.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인권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사회 정의의 문제인 거죠. 여기서 결국 그런 문제를 갖다가 도외시한다고 쳤을 때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결국 방송이 아니라 본연이 2, 3개월 후면은 백성회장이 스파이면은 이거 앞서 스파이를 갖다가 스파이가 돼주시고 뭐 이런데 이거 갖다가 허가 추천했다라고 방송에 녹음게 했는데 조금 상관만 참으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보장하고는 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거나 또는 방송 정책 중무기관으로서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방송의 실제 혜택자의 시청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큰 그림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방송위원회가 만약에 백성화 회장이 스파이라고 밝혀졌을 때 그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세 가지를 하는 거죠. 방송위원회는 어떤 쪽인지 사실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튼간 지금까지 말한 결론을 보면 저는 방송위원회가 허가 추천을 지금 더 빨리 가도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가야 된다는 게 결론이고 또 한 가지는 정 법적으로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염려스럽다. 그러면 조건부 허가 추천을 해야 되는 거죠. 보관사항을 에다가 대주주가 또는 주의 주식인 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우리 염려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또는 주요주주를 대신 얼마 내에 교체해야 된다든가 그 교체가 실패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이런 보관사항을 지공하면서 하면 되는 거라고 보죠.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고 의지가 없는 게 왜 의지가 없느냐면 저는 오늘 다른 그 신문에 기고를 썼는데 길거리에서 거리에서 책정을 읽고 2년간 어떤 신념을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한다. 또는 직장을 한창 일할 나이에 몇 개월 전에 이렇게 잃어본 적이, 직장을 잃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인가 방송인데 최소한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점이 있었다면 이런 식의 표정을 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보다 분명히 어쩌면 다 판단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다 알고 있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알고 있다면 결국은 사회적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의혹, 다시 말하면 웹에 안 되기 위해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또 인구에서 했던 그런 의혹을 다시 받았으면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방송에 내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전화를 이루어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개인방송이 제가 추천서 보내주게 된 그 원인, 가정, 그 이후에 이전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발표하고 왜 저는 국가 추천이 안 되고 있는가 그에 따라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추천해야 되는가 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시청자의 입장에서 개인지역 방송은 1,300만 시청자 중에 있다 제목으로 이주연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5분 내외 진행되겠습니다. 소개받은 김진만의 사업자장 이주연. 먼저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좀 격한 심정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제를 경험은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좀 품이 있는 자리에 품이 있는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한 심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썼습니다. 악이라는 것과 악의 존재라는 것과 또 종교적인 영역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옥이라는 것 이런 거를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한참 이 시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이 있죠. 이것을 쓴 사람이 한나이라는 언론인인데, 이 사람이 이 아히만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악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한 참 의미 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야만적인 행위를 무비판적으로 수행한 아히만의 말이 된 사이구조, 그게 바로 악이다, 악의 본질이다라는 거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또 지옥이라는 주제를 여기다 제가 뜬금없이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지옥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영역으로 치부가 됩니다만 동시에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인간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악과 이 지옥이라는 문제를 여기서 제가 다루게 되면서 이 방송위원회 작금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 연관을 한번 시켜보았습니다. 무작정 기대되게 하는 모습,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유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마비된 사유구조의 결과물이라는 차원에서 이건 또 하나의 악이고 하나의 범죄 차원이다 라는 그런 생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 속에 담긴 악의 평범성과 일반성, 그리고 그 아니람에 대한 그런 치열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 추천을 앞두고 일어난 일련의 멘토님들이 몇 번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허가 추천을 10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허가 추천을 바로 코앞에 둔 10월 16일 오전 9시 한나라당 박찬수 부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은 크게 5가지였습니다. 첫째, 지분 초과소와 관련된 사항이었고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방송법 자체를 어기기 때문에 사업자 선정 자체가 취소될 만한 그런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박 의원 측이 제시한 문건은 기한 정황이 있고 결제가 없는 그런 자료로 밝혀졌고, 나중에 추가로 제시한 자료는 결제 사인이 있긴 있습니다만 필적 감정 결과 위조로 판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소유와 경영 분리 및 사업 문제와 관련된 사항이었습니다. 박 의원 측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그러한 증거로 백성학 회장이 대표이사로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역시 임시적으로 개국을 앞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 사업 문제도 부천의 사업을 든 것은 임시사업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TV 방송 측은 이미 고용승계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지역 400여 시민단체가 늘 부르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현재 드러난 외적인 모습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주와 또 법인의 어떤 진정성, 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본질적인 문제지, 지금 들어가 있는 40여 명,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청와대 홍보수석실 비서관 및 방송위원 금품 전달서를 했습니다. 유한모자 백성학 회장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주장해온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에게 박사과정에 필요한 비용 수천만 원을 건네주었다. 또 미국 유학 중인 방송위원단에게 일정 비용을 건네주었다라는 그런 의혹입니다. 제기했는데, 이 문제 제기의 출처는 이런 유사한 기사를 쓴 바에 있는 기자협회고 기사를 출처로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경TV방송 측이 경찰 측에 확인 요청한 결과 오보로 판명이 됐고, 또 지난해 11월 1일 기자협회고는 이에 대해서 정정 보도를 낸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기 지역, 경기 북부 지역 주파수 문제였습니다. 정보통신부로부터 경기 TV방송에서 사용할
그럼 이 전파가 사실상 확보가 불가하다라고 공문을 공식 통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북부 지역까지 방송 공역을 확대하는 방송 사업자를 공유한 실수를 했다라는 그런 문건을 증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인TV방송 측은 경기 북부 지역의 시청자 축적과 복지 실현 차원에서 내린 정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이 정치권에서 사실상 그동안 이 언론의 사각지대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북부 지역을 배려하고 그들의 어떤 복지 실현 차원에서 그들이 앞장서서 정파를 찾아줘야 되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주장했다는 것은 그 의도를 우리가 먼저 의심해 볼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사실에 근거하는 허위사실이 판명되었고 그러나 대주주의 영암모자와 백 회장에 대한 심각한 도덕적 파격이 입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허가 추천 일정을 시청으로했고 발표를 놓지 못한 채 국정 감사장까지 끌려나가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주리와 경인지역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10월 17일 발표했고요. 경인지역 시민단체 실무자로 구성된 항의 방문단을 구성해서 한나라당 박찬석 의원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방문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들의 정해진 어떤 문건과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었습니다. 너무 한쪽편만 듣고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제기에도 오히려 자신들을 모독하는 그런 모독행위다라는 그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허가 추천 유관은 엄청난 결과가 초래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안을 대한 어떤 인식과 대응이 너무 안일한 수준이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 추천 지원의 직접적인 계기는 백 회장의 스파이 논란이었죠. 이건 뭐 앞서 발제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이 창준이와 경인지역 시민사회 단체 이름으로 11월 2일 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성명서에서 언급된 것은 이 박찬숙 의원의 의혹 제기부터 시작된 허가 추천 지원의 배경에 CBS라는 언론사의 의도된 개입이 있었다라고 본격적으로 실명을 거론을 했습니다. CBS 전체의 뜻이 아닌지라도 CBS 일부 인사들의 의도된 의혹 제기에 묶여가지고 경인지역 1,300만 시청자의 시청권이 유린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방송위원회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허가 추천 유보와 관련된 또 이로 인해서 이 경인지역의 1,300만 시청자들의 시청권, 주권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저는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 겉으로 드러난 이유이지 본질적인 이유, 직접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발제에서 밝혔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연 지역방송에 대한 정책이 진짜 있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경인지역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경인지역에 과연 미디어 정책이 있는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경인지역의 어떤 미디어 정책의 부재, 이것이 진짜 이 경인지역 1,300만이라는 시청권을 유린하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방송위원회의 태도, 그것의 어떤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이 경인지역에 대한 그런 미디어 정책의 부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의 그 이유는 이 경기도와 인천이라는 고유의 정체성보다는 이 경기도와 인천이라는 것을 한데 묶어가지고 포괄적인 정체성을 하나 만들어내죠. 그것이 바로 수도권이라는 겁니다. 서울을 감싼 주변 지역이라는 정체성으로 인식을 한 거죠. 경기도와 인천을. 서울을 서울 대계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어떤 이 수도권이라는 정체성으로 묶어놓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이 방송위원회 정책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는 1,300만이라는 덩치는 크지만은 미디어 센터 하나 없고 그리고 지역방송국 하나 없는 아주 방송의 사각지대로
또 미디어의 생각지대로 전락한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 방송위원회의 그 경인지역 미디어 정책의 부재의 모습은 이 경인TV 방송의 어떤 설립 초기 단계부터 계속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허가 추천 요구로 위기에 직면한 현재 어려움은 정파 이후 경인 민방 설립을 위한 움직임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또 첫 번째는 초기에 방송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비관론이었습니다. 그 ITV 정파를 결정한 방송위원들을 새로운 방송을 설립하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위원회. 거기서 방송위원 입에서 직접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수도권에 경인지역에 민영방송이 필요하냐, 지상파 방송이 필요하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살이 떨리고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먹는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파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냈던 ITV를 염두에 두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했었던 이 방송위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 할 수 있는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경인 지역의 어떤 고유의 정체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시청자들을 염두에 뒀다고 한다면 정말 지역에 대한 모의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 ITV 법인의 제도가 추천 거부에 대한 소송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이런 이 행정소송의 특성상 수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전제, 이것은 사업자 공모 일정과 연계하겠다는 방송위원회의 입장, 이러한 입장은 하루빨리 방송사를 설립해서 시청권을 찾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경인지역 시청자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제한이 할 수가 없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05년 2차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그동안 농익적 민간 자본으로 분리하고 있었던, 그래서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었던 사업자들이 있었습니다. 방송진과 중기업, 그리고 CBS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부정적인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외주 전문 채널에 대한 문광부의 집착과 이를 현실화시키려는 일부 컨소시엄 사업자의 공모에 의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경인 지역방송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방송이기 때문에 지역성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여론과 양심적인 현업인들의 판단이 이를 잘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위기와 근원을 살피면서 시민사회 진영에서 공유된 그런 공통된 입장들,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방송위원회의 불분명한 태도와 지역 정서에 대한 모의가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역 방송권 장악을 위한 보이지 않는 그런 손들의 움직임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일어난 것은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주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 방송위원회가 시청자의 어떤 주권 확립을 최선적으로 확립해야 될 방송위원회가 오히려 그 책임을 반기하는 말이야. 오히려 방송위원회로 인해서 경인지역 시청자가 시청권을 잃은 다음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또 그런 느낌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한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위원회의 이런 퇴행적인 모습은 이런 방송위원회의 인적 구성에서부터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방송 정책 주무부서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이 과연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4기 방송위원회 구성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경인민방위 허가 추천 무기한 요구도 지역에 대한 결여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300만 시청자들과 400여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2년여 동안 실제자 생활로 심신이 피폐해진 경인방송 직원들의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이 있었다고 한다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후에 방송위원으로 말미암아 방송위원회 역사적으로 사라집니다만 지역방송에 관한 정책 결정을 할 경우 그 주체가 나설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한 척박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해서 경인지역의 시청자 연대 운동이 사실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청자 연대 운동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계기는 그 ITV 정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죠.
그 ITV가 전파된 이후 이 시민사회단체, 400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가지고 경인지역에 새로운 민영방송을 설립하기 위한 경기연대, 또 인천연대를 설립을 했습니다. 보편적인 가치와 또 어떤 사회 정의, 공공성 이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전리 기반으로 삼는 시민사회단체가 경인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 이름을 걸고 있는 시민단체는 아마 다 참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어떤 그런 이런 공공성이라든가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참여를 하게 될 것은 어떤 그동안 이 경인 지역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어떤 갈급함, 목마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인 지역의 어떤 고유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매체 영향력이 큰 1300 TV방송국이 필요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공익적 민영방송을 외치면서 바깥으로 내앉은 그 ITV 노조원 이미 시민단체와 이념적 또 정서적 일치를 이룬 하나의 동지로서 그런 결성력을 그때부터 갖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후 이 경인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창사를 위한 전국주비위원회를 같이 결성을 했고요. 발기 모집에 들어가서 15,000명의 발기인가 25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기금을 해서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1988년 국민적으로 창단한 한겨레 신문 이후 민영방송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이처럼 대규모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한국 방송 역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 동안 400의 시민사회단체 이름으로 한 기자회견, 또 1인 시위와 면담, 또 항의방, 또 지역방송의 논의적 히트를 받으면 워크숍과 각종 토론회, 또 성명서와 각 언론사에 기고한 글, 또 각종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서 모인 각종 회의, 이거 뭐 이루 말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자가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일들을 해야지만 뭔가 통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후진적인 이 방송위원회의 어떤 논의 구조, 비합리적인 구조에 정말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창준이 우리 임원들이 국회의회관을 찾아가서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자들과 지방의 유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받고 있고 또 규탄 성명을 내고 또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 방송위원회가 그렇게 비합리적인 구조인가, 그렇게 합리적인 논의 구조를 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한 그런 구조인가. 민주정부 수립 이후에 그 방송위원회에 상당수 진보적인 인사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진보적인 정책들이 그 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위를 해야 되고 농성을 해야지 먹혀 들어가면 정말 그렇게 퇴행적이고 후진적인 구조인가 정말 속이 상합니다.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흉행범도 아니고 단순한 의혹 제기를 갖고 1300만 시청권을 유보할 수 있는 방송위원회의 무지와 무감각을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시청자를 대신해서 이 시민사회단체와 또 이 창준위에서는 아까 앞서 발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분리된 의혹과 이 허가 추천을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야지 시청자 주권을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누차 우리가 요청을 한 바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가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묵묵부답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고 있는 그런 방송위원회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노력,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에 휘말리면서까지 계속해서 이런 논의 구조까지 물론 지금도 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부천의 임시사업이 걸리된 상태에도 창준이 임원단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개국 일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앞으로도 이 경인지역 단성의 어떤 설립된 이후에도 개국이 된 이후에도 무한한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입장에 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어떤 한국의 새로운 방송사의 역사를 쓴다라고 하는 자부심,
또 그런 것을 하나의 보람으로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발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청자의 주권이 문제는 방송위원회에서 현행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중요한 그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이슈를 앞장서서 지켜내야 되고 집행해야 될 기구가 바로 방송위원회라는 법적인 그런 동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을 방기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격한 심정을 얻는 수가 없습니다. 허가 추천 유보로 인한 경제적 천선배과 시청자들의 주권을 위한 시청자 스스로의 치열한 노력은 이미 언급한 대로 이미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앞장서서 찾아줘야 되고 그런 것을 앞장서 보호해줄 방송위원회 대신 사실상 우리 시청자들이 앞장서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해왔습니다. 그런 시민사회단체와 이 시청자, 지역민들의 어떤 진정성과 지난한 역사를 인정을 한다고 하면 방송위원회는 더 이상 머무르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민지역 TV 사업권을 갖고 허가 추천을 기다리고 있는 법인도 마냥 기다릴 뿐만이 아니라 의혹 해소에 노력을 하고 실추된 도덕성과 신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1300만의 시청자와 경인지역의 400여 시민사회단체, 이는 단순한 숫자 노름도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과시형으로 갖다 붙이는 수식어도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 지사께서는 세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허가 추천과 의혹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예술에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지역방송 정책의 문제, 방송위원회의 부도신 두 가지를 아울러서 지적드리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지역방송 정책이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죠. 그러니까 저는 참 이상하게 지방분권 외치면서 지역방송 정책이 없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안 하는 이 정부가 참 이상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면 서울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방분권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도 지역방송 정책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안 하는 지금의 분위기가 경인방송이니까. 그러니까 지역에는 사람이 안 살거든요. 아시죠? 인천에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인천에 사람이 안 사니까 방송가 안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게 서울에 앉아있는 사람들 생각이 나죠. 지역은 적당히 깔고 무시해도 된다. 선거 때만 가서 인사하면 편준다. 결국 누구 책임이냐면 말이죠. 시청자들 책임. 시청자들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여론이 존재하고 문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죠. 아주 중요한 지역을 오늘 두 번 선생님께서 같이 통해서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토론을 시작한 지 한 1시간쯤 됐는데 좀 쉬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5분. 네, 할까요? 자, 두 번 선생님의 발제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토론을 맡아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을 텐데요. 토론은 선생님과 한 10분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상훈 변호사께서 공무가 있어서 먼저 토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상훈 변호사님께 먼저 토론에 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버가 이상훈. 만약에 지금 방송위원회에 저가 추천 지원이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검찰 고발이나 이런 걸 진행했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상상해보면은 아마도 그간의 방송위원회 태도를 볼 때 그 고발이나 그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잖아. 그래서 또다시 또 지연 사유로 확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지속한 방송사 개혁, 지속한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 주권의 회복이기 때문에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합리적인 방안으로서는 제일 발제라고 말씀하셨던 조건부가 추천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한 4가지 정도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이 스파이스인지 아닌지가 조금씩 불분해지는데, 만약에 스파이스라고 하면은 그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 법인, 새로운 신규 방송사가 아니라 그 일대주주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그 일대주주에 국한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방송법에서는 일반 수법과 다르게 주주와 회사 간에 분리하는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고, 그 규정 역시 일대주주가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서 운영을 하는 지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주주의 문제를 가지고 법인의 문제를 가지고 확대하는 것은 현행 방송법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본 방식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문제가 방송사의 문제로까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많이 판단이 되면, 주주와 회사를 분리하는, 방송사 분리하는 규정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조항, 그걸 강화되는 조건을 새로 부여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집중투표제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유주 확대라든지 30%의 일대주주가 전체 방송사를 좌지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는 조건으로 허가 추천을 하면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서는 방송위원회가 맨 처음에 새 방송사 공모 선정을 발표한 날이 2006년 4월 28일입니다. 근데 방송위원회에서 그때 발표 자료를 보면은 애당초 방송위원회에서는 방송사, 새로운 방송사의 공적 책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허가 추천 조건을 부과하겠다라는 것이 애당초 최초의 방침 원칙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워딩을 해드린다고 하면, 당시에 4월 28일자 방송위원회 발표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방송위원회에서는 성전대 사업체의 사업계획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견한다. 첫째는 종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성 이행 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둘째는 약속한 고용 계획과 편성의 독립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 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허가 추천 조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라고 방송에서는 4월 28일자 방송의 명의에 보도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만약에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가 불분명하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새로운 방송사의 공적 책임하고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하면 방송에서는 당초의 발표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그것에 대해서 허가 추천 조건을 부과하면 그만 문제가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서는 실제 최근 사례가 한번 중요한 사례를 좀 훑어보면, 방송위원회에서는 SBS의 제휴 추천 과정이라든지 가장 최근에 롯데 형식게임 수 사례, 거기서 조건부 제휴가 추천이라든지 조건부 지배주에서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즉 조건부 행정행위가 방송위원회에서는 최근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로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방송위원회에서는 맨 처음에 제휴 추천을 거부한 경민방, 동시에 가온민방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때 가온민방에 대해서는 조건부 제휴가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방송의 근거는 강원 도민의 시청권의 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경민방에 대해서 조건부 허가 추천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허가 추천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가온민방의 옛날 예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무시하는 경우가 아니야. 이런 비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1프론트의 문제는 지금 현재 논란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스페셜이라고 하면 그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에 국한된 부분이다 라는 것이고, 따라서 현재 지금 만약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추천을 하느냐 마느냐, 이건 추천 여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걸 어느 쪽으로 구체적으로 조건을 제한하시냐, 그 조건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다 라는 것이 제1토론자의 일종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2012년대 예를 들지 중에서 앞으로 네, 반갑습니다. 김은주입니다. 주부대 발제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법적인 근거로 허가 추천 내지는 조건 허가 추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VITV가 정파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에 경인지역 해외지상파 방송 사업자 선정이 되고도 또 해방됐습니다. 진짜 이 2년여 그 세월이 정말 많은 우여곡절과 그때마다 고비를 넘겨왔고, 그것은 이제 경인지역의 새 방송에 대한 열망과 의지, 그리고 희망조합원들의 인경 정말 시창적인 결과물로서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국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이벤트적으로 진짜 알면 말고시게 미국 스파이컵이 터지면서 정말
저희도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로 이런 일이 또 터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 난관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창조리 집회경에 모여서 많은 고민을 했고 지금도 그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아마 이런 스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회자된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예전에 국가보안법 이런 잠깐 있었던 사건 말고 그 스파이의 규정도 새로 써야되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아까 처음 말씀하신 관제 문서준 교수님께서 방송이 면담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희가 지난 1월 2일 날 어쨌든 이제 방송위원장 면담을 계속 저희가 요구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처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저희가 계속 면담 요청을 했는데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사무총장을 좀 만나겠죠. 김일호 사무총장을 만나게 됐는데 저는 사무총장이라 하면 그러니까 실무총장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사안인 경인 TV 방송 관련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모를 리가 없다. 만약에 모르면 그건 정말 혜택인 거죠 지금 혜택. 어찌됐든 알 거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경인TV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사무총장님의 대답은 저희 생각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간첩 행위의 인허가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사안은 현행법상 성립도 안 된다라고 본인이 사무총장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덧붙인 말은 미국에 가서 이를 조사할 수도 없다. 그렇지 않고 이거 어떻게 사실하는 겁니까? 스파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래서 김문 사무총장님의 입으로 스스로 스파이 의혹은 경인지역 방송 추천과 강화실 지연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지연의 탈과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희는 이제 국가에서 터져 나온 미국 스파이설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본인이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더 덧붙인 거는 소유 지분 추가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본인이 언급을 했는데 근데 이건 방송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후반 추천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은 납득할 만한 근거와 해명을 해야 될 입장이 처해진 것이 저는 바로 방송위원회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방송위원회는 져야 되고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더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납득한 해명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당장 행정 절차에 따른 허가 추천을 하는 것이 저는 방송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태를 만든 방송위원회는 벌써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그런 방송위원회는 해산해야죠.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저는 이 지연에 따라서 엄청난 차질과 비용이 벌써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300만 시청자의 돌고래가 계속 박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는 2년을 기다려왔고 2년 동안 싸워왔고 참여를 통해서 정말 이렇게 이주연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토론회, 시위, 집회, 여론조사, 그리고 국회의원들 만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지껏 그래도 허가수까지 오는 과정을 왔습니다. 지금 마지막 고비인데요. 그러면 이런 책임을 지면서 희망조합원들께 일단 지연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개국 준비를 예정대로 한다면 5월 목표를 세웠습니다. 5월도 늦어지겠죠 조금은. 그런데 이 비용과 관련된 책임을 그걸 조명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여타한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방송위원회에 저는 대우 각성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저는 이제 토론의 기회가 좀 작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허가 추천 안 되는 게 아니라 개국이 되고 나서 정말
지역방송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프로그램과 기획과 지역자를 어떻게 네트워크할 건지 이런 다양한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지역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연예인장의 문경호 부총리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연입니다. 문경호 의원입니다. 지역구 인천 부평 갑이라서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를 준비하신 언론연대 또 경인지역 새방송 장준희 전국 언론 노조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대기자 선분하고 토론자라고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행정적인 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결국은 경인 지역에 사는 1,300만 시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그런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경인 지역의 현황을 보니까요, 인구 점유율이 전국 2위입니다. 생산하는 문제인데요. 산업체 종사자 수가 전국 2위, 산업 생산액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커다란 지역이고 많은 시민들이 살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경인 지역이 1인당 문예 시설수에서 최하위다 그래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 지역이 인구는 많고 산업 중심이고 우리나라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미성화돼서 그에 많은 문화나 예술이나 삶의 질이 높지 않다 그런 것을 진단하게 지적되는 걸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중정부터 공익적 운영방송 이 용어가 참 대단히 마음에 드는 용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익적 운영방송, 공익도 추구하면서 또 운영도 잘해가지고 그것을 정말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꿈꾸던 그런 용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훌륭한 공익적 운영방송이라는 공동자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상노를 거쳐야 되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다시피 ITV 이 후반기에 내부에서 희망조합원들의 노력들, 투쟁들을 비롯해가지고 ITV가 사업을 포기하고 또 그 후에 소송도 제기되고 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은 정말 우리 지역의 시민들의 뒷받침도 있었지만은 우리 내부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노력을 해온 희망노조 조합원들 또 언론노조라든가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의 힘이 많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고 이제 8분을 넘고 이제 그야말로 정상에 다가왔는데 또다시 정말 코미디 같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다시 또 추천이 오래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씀이라는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했던 이 경인방송에 대해서, 새방송에 대해서, 경인지역 새방송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수차에 걸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변호사가 지적했지만은 여러 가지 정말 근거 없는 우여곡절로 인해서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런데 다 이제 정리가 되는 마당인데 다시 한번 스파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지지부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방송위원회가 지금 좀 소신 있게 행정하지 않고 있다. 무산일주의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많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 자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방송위원회에서 허가 추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방송위원회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양쪽 친현덕씨나 뭐 학생학대 쪽을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스파이 문제제기가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인지 어느 정도 조사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보았다면 얼마든지 자체 결론을 낼 수가 있는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그냥 검찰의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또는 법원에 재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뭐 조치하겠다. 이것은 정말 무사한 일주이고 책임 전가식의 태도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당에서는 이제 일병조위원장하고 법사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어제 토론을 앞두고 법무부에 좀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지금 뭐 수사가 거의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거의 지금 고소인, 고발인, 조사 정도가 받고 있고 더 이상 뭐 심도 있는 조사가 지금 안 되고 있고, 또 그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것은 원래 수사기관에서 시간 끄는 것이 통상적인 일입니다. 이제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건 나누어서 결국은 서로 합의해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간 끌고 있다가 양쪽이 서로 지쳐서 뭐 서로 타협해서 고소 취소하면은 뭐 수사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체로 수사에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 것이 명예훼손 사건의 특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도 과연 얼마나 정말 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또 검찰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범죄 행위가 돼야만 돼야 적극적으로 수사가 되는데, 이게 사실 범죄 행위가 될 만한 단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간첩죄에는 될 수가 없고요. 뭐 미국이 적국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비밀 누설죄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이게 무슨 분산상 비밀도 아니고 신현덕 씨의 주장에 가더라도 무슨 정세 뭘 분석해서 뭘 붙여낸다는, 이게 무슨 형법상 죄가 될 만한 지금 그렇게 형법상 죄가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범죄가 안 되는 사건에 대해서 뭐 수사력을 집중해서 뭐 열심히 수사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건은 검찰에 맡겨놓으면 무한대로 이건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송위가 지금이라도 기준이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조건부가 추천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 문제는 백성학 대표자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방송위원회에서 대주주로 인정한 것은 백성학 개인이 아닙니다. 영업보자 주식회사가 사업권자지 백성학 대표자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개인의 문제에서 처리를 하고, 또 법인하고 개인하고 원만히 정한 거고, 또 방송법의 소유와 병행에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문제는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서로 빠르빨리 방송위에서 빠른 시간 내에 협력 절차를 마쳐주고 허가 추천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경기 노동조합 위원장님하고 며칠 전에 모의가 했었는데, 우리 인천 지역 위원들하고 경기 지역 의원들이 좀 이달 말까지 방송위원장을 좀 만나겠습니다. 만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것은 법적 해결 절차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1,300만 경기지역 시청자들 또 시민들의 권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서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위원회에서 더 이상 문제를 미루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내서 하루빨리 우리 경기지역 새방송이 출범해서 전파를 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할 일은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제는 우리 여기 계시는 팀이 많지나 또 상주님께서 맡아서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인터넷 지역구에 있으시기 때문에 국회의원, 국회 차원에서 도와주시면 이 문제는 좀 더 빨리 풀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으로 수원대학교 국정교수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박종국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 토론회에 여러분 참석을 하는 아시다시피 어떤 쟁점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견해 또는 다른 시각을 서로 주장하고 그렇게 얘기가 전개돼야지 나름대로 어떤 그 토론의 맛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자리는 안나정답에도 어떤 쟁점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사실밖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사실을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말의 남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를 않습니다. 상당히 좀 지루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 발제자분 중에서는 상당히 격한 감정 표현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발제를 해주셨는데 이건 비단 발제하신 한 분만의 생각이 아니라 경기도에 사는 1,300만 주민 모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과 경인방송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공동의 심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 경기도에 거주를 한 지로서 10년이 됐고 또 경기도에 있는 직장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서울 사람이라기보다는 경기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그 경인방송 앞에 지속적으로 2년 이상을 겪으면서 어느 틈에 나도 이 경기도 주민으로서 똑같이 동의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쁘죠. 왜 우리 경기 지역 주민들은 동의되지만 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비슷한 지적들이 있었지만 도대체 경기도는 위성지역이라고 하는 편안한 이름 하나로서 때로는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기타 등등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주체적인 어떤 그런 자리에 서본 적은 거의 한 번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 방송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교도 수도권 대학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 대학이라고 하는 명칭이 아주 묘합니다. 서울에 소재한 대학은 서울 관련해서 지원을 받는데 수도권 대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은 예외가 됩니다. 또 반대로 지방대학을 지원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때 수도권 대학은 서울 쪽으로 슬며시 편입이 되면서 거기서 또 빠집니다. 약이 오르죠. 결국 그래서 수도권 어쩌고 하는 이 명칭은 왕가라고 하는 개념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아주 기분이 나쁘고 어떨 때는 속이 상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육통자가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를 10년 이상 지금 실시를 하고 어느 정도 지방자치 제도가 자리 잡았다라고 자평을 하고 자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금년도 지난 5.3일 선거도 어느 정도 지방자치를 이뤄낸 선거였다고 아주 자자찬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단적으로 오늘 이 자리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경기도의 지방자치를 담보할 수 있는 언론 매체가 과연 있는가? 특히 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고 교과서적으로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방자치가 과연 경기도에서 자리를 잡았겠는가? 이것은 절대 아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지방자치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 경기도 홀대라고 하는 것, 이 경기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인천 지역이 포함이 돼서 정확하게 경기 인천 지역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이 경인 지역의 이런 홀대는 의도적인 게 아닌가라는 감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것은 한두에 겪었던 상황이 아니라 이미 경인방송이 출범하면서 그리고 이미 2년 전에 강동 정파를 당하면서 그리고 오늘 현재 소위 허가추천이라고 하는 어떤 행정 절차가 또다시 정파와 똑같은 형태로
내려지게 되면서 과연 이러한 것들은 정당하고 비의도적인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미 알려진 것이긴 하지만 다 발전인 거지만 금품 의혹 수수라든지 또는 자본 초과 문제라든지 또는 지금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스파이 역할 문제라든지 긴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상당히 고의성이 짙지 않은가. 그리고 그 고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결과가 경인방송 중단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묘한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의도성이 없이는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죠. 누가 감히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겠는가, 상상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또 하나 이제 해법 아닌 해법이라고 굳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연 여기에 이제 결자해지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얘기죠. 문제의 핵심은 방송위원회가 자초를 했고 또 좋든 싫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방송위원회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밖에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형태를 지칭하는 겁니다. 여러 분야에서 당연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방송위원회를 거쳐서 형식적이지만 방송의 명의로 이 문제가 해결이 다지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미 2년 전에 방송 정파를 1300만 경기도 주민의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정파를 중단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구도 없이 방송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송은 중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 여기 문정 의원도 계시지만 국회에서도 사실상 제 역할을 못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고, 오늘 이 사태에서도 사실상 오늘 좋은 약속도 해주셨지만 너무 늦었던 게 아닌가라는 얘기죠. 왜 스파이 사건이 그렇게 불거질 수 있도록 내버려둔 책임은 또 일부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제대로 된 지방자치 주민으로서 누릴 소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 추구권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좀 누리고 싶다. 감히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위원회는 이제라도 판결 탈퇴를 해서 결자 해지의 그런 참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고대하고 싶다라는 이런 말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태봉 고양팀 내부분들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갈수록 풀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들 말씀하신 것이 계속 겹치고 있어가지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 경인 지역 방송이 갖는 의미는 경기 북부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민의 권리 찾기다. 그 중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경기 북부 시청자 주권 찾기라는 표현이 맞겠지요. 앞서도 부차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도권에서 오는 또는 위성도시 이런 곳에서 오는 경기도의 어떤 불이 거기에 더해서 경기 북부라는 그런 소외감은 더 절절합니다. 경기도가 인구상으로, 그다음에 경제 규모로 지금 광역자치 단체 중에서 가장 1위를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민들의 삶의 질은 그에 비해서 나아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교육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특히 교육적인 것 같은 경우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한 학년, 고등학교 한 학년이 19학급까지 됩니다. 그리고 한 단에 47명, 학교는 53명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 방송 하나 제대로 없는 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은 지역의 방송이라는 것은 뭐 중앙방송하고 케이블인데 케이블 참 아이들이 보기에 참 제가 못 보게 합니다. 교양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현실이 지금 지역에서 방송, 케이블, 그런 미디어의 문제가 많습니다. 지역 케이블은 자본이 영세해서 프로그램에 투자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이 봐야 되는, 할 수 없이 봐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방송, 경인 지역 방송이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공익을 위한 방송이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나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중요한 권리 찾기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특히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경인 TV가 북부는 안 되죠, 방송이요. 그것조차, 그런 지역 방송조차에서도 배제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악 지역이 많아서 난시청 지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부에 해소하는 그러한 새로운 방송이 신청됐고 이제 1차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송위원회에서 명확한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서 허가 추천을 안 하는 것은 정확하게 경기 북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청자 주권을 짓밟고 훼손하는 것이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에도 빠르게 의혹을 마무리하고 허가 추천을 해야 된다. 그것이야말로 경기 북부 주민들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도 계속 말씀이 됐었지만은 이런 경기도민, 경기 북부 주민들의 이러한 시청자 주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직무 유기가 1차적으로 방송위원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차로는 이런 경기도 김문수 의원을 포함해서 이 광역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 장들도 있다. 나아가서는 다행히 아까 문경호 의원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역 의원님들이 이제 움직이겠다. 그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여기까지 온 상황은 그 역시 지역 정치인들도 부분적으로 직무 유기를 한 게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나 광역단체장이나 지자체 단체장들도 결국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석을 뽑힌 겁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방송, 시청 권리를 우리가 되찾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분들의 그 직무유기를 같이 논하고 싶고, 이분들도 힘단체와 함께 이제라도 경기도 경인방송을 현속히 만드는데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경기 북부 주민들의 권리 찾기로서의 경인적 방송을 빠르게 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경인방송을 빨리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광역자치단체장과 지역자치단체장들도 나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직무유기에 속한다. 라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위원회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의 정치인들 모두 함께 이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하시는 것으로
잠깐 기다리셨습니다. 언론인데 양은석 청취자입니다. 네, 오늘이 740일째입니다. 740일째에 상당한 시간을 같이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2003년 5월 1일부터 지금까지 연기의 부분은 좀 있지만 계속했던 이 싸움에서 이제 마지막 항고비를 남기고 있다고 이제 여러분들은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항고비가 결국까지 백고비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고비가 되어 있을 이유들이 좀 충분히 있습니다. 그건 이제 좀 천천히 이야기하고, 일단 방송위원회와 조창현 위원장은 전형적인 청개구리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라는 짓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짓은 골라서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짓이 뭡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놨던 자기들의 원칙을 깨고 이번에 무료 쇼핑을 롯데에 넘겼습니다.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입니다. 하라는 일이 뭡니까? 한미 FTA의 방송시장 개방 저지하라라고 하는데,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방송통신융합 과정에 있어서 국조실과 정보통신부가 치고 있는 장난을 저지하라 했는데 저지하지 않고 자기도 거기에서 물타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청개구리, 이런 청개구리가 세상에 어딨나. 그래서 언론연대가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조창현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퇴진시키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퇴진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11시부터 그 차가운 이 폭도에서 엘리베이터 사이로 솔솔솔 들어오는 찬바람이 어떻게 그렇게 춥든지 지금도 몸이 오싹하기 어렵는데요. 조창현 위원장은 반드시 쫓아내고야 할 겁니다. 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조창현 스스로는 장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호칭을 조창현 장관이라고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7월 20일 날 취임 첫 간담회에서 호칭문제 나왔던 것처럼 경영민방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 전에는 민방위가 추천을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주 전형적인 오바입니다.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장관이 아닙니다. 부인의 합의 기구 중에 n분의 1입니다. 자기가 기본적으로 부인의 회의, 방송위원들 부인의 회의 속에서 합의된 부분을 자기가 공식적으로 밝히는 것이 현재 방송위원회 위원장의 기본적인 위상이고 역할입니다. 자기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위원회 성격들을 무참하게 깨버립니다. 이것이 결국 방송통신융합 과정에서 기구 설치법에서 나타나는 조금제 감히 합의제 행정기구와 뒤집혀지면서 합의제 감히 조김제 행정기구로 나타났던 대표적인 하나의 빌미를 제공을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창현 장관은 스스로가 장관이라고 착각하는 아주 웃기는 장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위원회가 백승환 회장의 CIA 스파이 문제를 자체 조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차라리 그러지 말고 청와대 이병환 비서실장, 그리고 방송위원회 조창현 위원장, 그리고 희한한 김구동 사무총장, 이 3인의 금은 커넥션에 대해서 자체 조사해라. 그래서 시급하게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그리고 이들을 잘라내라. 가 방송위원회한테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은 일입니다. 자, 이병환 비서실장은 애초에 1차 공모를 유찰로 이끌었고 2차 공모를 아주 치열하게 몰아갔던 중소기업 주방의 방송을 획득하기 위한 브로커로서의 노릇을 했습니다. 공고 수습을 끝내고 잠시 청와대에 나와 있었을 때 이 사람은 중기에서 에이전트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문제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방송인의 내부에서도 솔솔 나오는 전원들입니다. 언제든지 명예훼손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맞서볼 용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강복희, 이병환, 노창현, 김구동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치 권력이 뒤에서 작용하지 않는 이상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조치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마지막 고비일까? 라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MBC의 ITV 통화, 영민과 공모 무산, 이윤기 신앙위원장 업체로부터 뇌물수 수설, 영암보다 외계로비 자금으로 방송연 매수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백성아 지하의 스파이설, 그 다음에 지금 초과설, 이게 현재까지 나왔던 설들입니다. 1차 이전에 방송, 경인민과 그 ITV가 무너지는 과정에서도 동양제철학, 여러분들이 꿈에도 만나기 싫어하고 듣고 싶지 않은 동양제철학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그리고 1차에서 16개 컨소시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2차에서 중기와 영암모자 컨소시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2차가 끝난 이후에 영암모자와 CBS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땅에서 경인민방이 지원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언제든지 이 판을 깨고 재공모를 통한 방송사업자 후단을 깔 수 있다고 하는 한국에서 마지막 지상파 허가 과정에 있어서의 막차를 놓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집단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경인민방의 귀국 직전까지 건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끊임없는 설들을 설설 풀어낼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마지막 고비가 아니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긴장하고 또 긴장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후에 이 문제를 넘어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앞으로 입구까지 빠르게 일정이 진행되면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서 설이 한번 또 튀어나오면 그때 또 설 때문에 행정 절차를 중단시킬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의 방송위원회는 철저하게 정치 권력에 농락당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정치 권력에 똥개라고 죽으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기존의 행태와 그리고 그 기존의 행태를 갖고 이유로 예측할 때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과정들 언제까지 이러한 설들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소문 때문에 경인민방에게 국이 거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기업에게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해달라 애원하지 말고 조창현 재정투쟁으로 투쟁의 방향을 돌리자. 장준희 또한 투쟁의 방향을 조창현 재정투쟁으로 돌리자. 이것이야말로 현재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만들어놨던 무소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위원회 구조를 철저하게 정치계의 끈앞으로 죽으로 만들어냈던 방송위원회를 길들이고 정신차리게 하는 일입니다. 투쟁의 방향을 바꿀 것을 여기서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위원회와 정치 권력, 또 방송위원회가 정치적 독립성을 이미 상실한 지 오래됐다. 라는 아주 강력한 비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론하신 6분 선생님들의 얘기를 좀 종합으로 보면 한결같이 방송위원회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라는 동의를 계시고, 따라서 방송위원들이 방송위원회 위원장부터 이 문제를 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법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하신 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분 선생님의 발제와 선생님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근데 토론하신 선생님들께서 발제자들께 문제 제기를 하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발제자들로 답변을 들을 수 없을 것 같고요. 토론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또 이 앞에 나와주신 선생님들께서 추가로 발언할 내용이 있으면 듣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프로에서 2시간가량 얘기를 같이 들으신 분들 중에서 좀 더 첨가하실 의견이나 또 개별적인 의견, 질문 드렸습니다. 어떤 의견도 좋으니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너무 진리만 얘기했나요? 네, 그럼 혹시 앞에 나와 계신 발제자나 선교 선생님들 중에서 생각하실 말씀?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진리를 얘기했거나 아니면 이전에 좀 춥거나 예, 소속하고 소감을 좀 어울려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시민사회 포럼 사무실장을 하고 있고요. 창립 집회위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발제 토론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고, 이제 2년이 지나면서 이 과정을 보면서 화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또 굉장히 돌이켜보면 그게 또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의 현실적인 구조라라는 걸 좀 인정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제안하신 여러 가지 지적들 다 동의되고요. 특히 방송위원회에 대한 그런 권리를 기부하는 결국에는 현행 제도상으로 보면 방송위원회를 결정해야만 다음 진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나갈 수 있는 이런 현실이 분명합니다.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노력과 방법을 사실 굉장히 전방위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참견이나 또 진행들도 다양한 단체를 굉장히 만들어 주시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 차원에서 또 지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경주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오신 이성적 관계자분들, 시민단체 관계자분들이 솔직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저는 시작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장 이제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인터넷 매체에서 게시판을 올린다든지 작은 자리에서부터 지역의 여론을 만드는 일들, 이런 일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음 방송에서의 시청자 운동에 또 근거가 되고 방법이 되고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큰 결정을 압박을 내는 것도 방송에 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스스로 움직여서 이런 요구를 계속해 나가는 일, 이 일에서 저는 간과하는 문제입니다. 또 밑으로부터의 작은 노력들, 계속해 나가는 일,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큰 결정이지만은 밑에서 작은 물꼬를 만들어가는 일.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기를 방송이든지 약간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든지 게시판에 하루에 한 개씩 올린다든지 아주 간단한 메뉴라도 이렇게 올리는 작업들을 좀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그것이 제 여론이든지 언론이든지 여러 가지 기구의 그런 주장들을 해내는 것, 또 그래서 다른 매체도 활용하는 것, 그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발언 하실 것? 그냥 그 내용은 너무 서운한 것 같아요. 역시 양 박사님이다. 그런 느낌이 사실 드는데요. 용기가 없어서 구체적인 질문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물증도 시험시험해서 참 좋았습니다. 어쨌든 이 정치 권력에 몰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신랄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정치 권력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치권의 인증을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 적절한
급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분위기를 잘 전달을 해주셔서 풀 수 있는 실마리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문 의원님 형님 되시는 분이 지금 광주민하는 대표를 알고 있는데 그 언론운동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집안의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저런 인연을 갖고 있으니까는 문 의원님 경인지역 국회의원들 잘 이렇게 설득하셔가지고 위원장님 이런 말씀 하시고 그런 면담이 좀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여지껏 이 하바 추천 유보와 관련돼서 토론자들과 발제자들을 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여야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민사회 진영에서는 분노 차원으로 저희 공감을 하고 또 현업 언론들도 여기에서 이의를 가하는 사람들이요. 또 법적인 문제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경인지역 시청자 1,300만의 시청자 주가 유린합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정말 속상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참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투쟁의 방향을 바꾸든 어쨌든 허가 추천을 빨리 받는 방향으로 머리를 맞대고 저희 시민사회 단체로까지 이 투쟁의 길을 펼치지 않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호 의원입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방송위원회가 제대로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국회에서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인천 지역구역 중에 공방위원이 없어요. 경기 지역에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눈에 지금 언뜻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공방위원 이렇게 계시더라면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을 텐데 공방위원들이 인천 말고 없어서 발빠르게 대응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이문규 위원장님 얘기를 듣고 이번 달 안에 빠른 시간에 다음 주가 돼서 다음 주에 됐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방송위원장하고 인천 경기 지역 의원 간담회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방송위원장이 적절하게 권한을 행사해서 이 문제를 빨리 짚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걸 약속을 드리고 국회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단체도 우리 경인 지역의 시민들의 또 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 시민들이 많이 나서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들 이제 각오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좀 힘없는 얘기인 것 같긴 하지만 저로서는 좀 저기 방송위원회에 좀 들릴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를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방송위원회 이런저런 책임론들 많이 일으켰습니다. 근데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방송위원회는 그렇게 난도질을 다니는 강의는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방송위원회가 아까 우리 양문석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방송의 공익성을 지켜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방송위원회가 사실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로도 독립해야 되는 그런 관심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슬픔이고 아마 이제 우리 문 의원님께서도 만나셨을 때 이런저런 말씀하시겠고 또 다양한 창준이나 이런 문제가 드릴 텐데 방송위원회 위상 자체를 제대로 살리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는 것을 꼭 전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방송위원회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건가. 조창현 위원장이 아까 우리 조장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요즘 바라보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걸 스스로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잘 전달해주기 바란다는 말을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방송인들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는다면 이거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제가 마무리 말씀드립니다. 꼭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MB 방송의 본수에 1월 10일부터 출근하고 있는 대통령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저희들한테 틈없이 저희가 통을 거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감동치지 않겠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부탁드리고는 사실은 이제 여기 대부분 기수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금 강단에 들어오면 멀쩡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인 하는 사람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스케줄을 보면 지금 이런 달에 청소년 투생에서 그냥 제가 추천하는 여러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들이 스케줄이 되지 않으면 저희 일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일정을 받아요.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제 후배들이 향후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이 상태를 위해서 거는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성격을 보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굉장히 죽지 못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힘들고 감량이 힘든 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이번 달에는 제가 신세den치에 그동안 많은 애정을 하시고 진정한 분들로 끊임없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앞에서 또 문병호 의원께서 정치 하시는 여러분께서 애정하고 양보를 주셨거든요. 모든 것들이 이것들 안에 충족을 위해서 마음뿐이 아니고 몸과 주목과 모든 동에서 생각지 않으면 그런 게 지금 되고 싶습니다. 저번에 그런 것처럼 건강해 보이고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굳이 암시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조합에 계신 분들의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 대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어려움을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2시간 동안 경인지역 새방송 국가추천 지원 정당화라는 주제로 진지하게 토론회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역사회에 방송이 없다는 것도 그렇고 또 1300만 시청자들의 주권이 철저하게 유린당했다는 것도 그렇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2년 동안 벌어질 겁니다. 방송위원회 주채경 위원장은 금년 신년사를 통해서 수용자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것은 이 땅에 시청자 주권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정말 우리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여전히도 말로만 시청자 주권을 외친다든가 지역에는 사람이 안 사는 것처럼 지역을 철저히 무시한다면 그것은 검증을 받아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시청자 주권이 땅에 떨어져 있었고 지역이 철저하게 무시했던 이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 경인지역 새방송 국가추천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그 상황에서 정말 공익적 민영방송의 지역방송 모델을 한국 사회에서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능력으로 지역방송을 새롭게 선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시간 동안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시간 동안 이 자리에서 쏟아냈던 하는 얘기들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시청자 주권과 지역사회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해 주셨던 많은 분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두 분 선생님, 토론에 참여해 주신 또 에스프레 선생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해 주신 언론연대 또 청준이 전국 언론노동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